기원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우리 이제 신 넘버 9, 10, 11 세 가지 하고 또 문제도 풀고 그러면 이번 시간 끝이거든요. 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 교재 펴고 자, 우선은 다시 발표를 눌러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타이머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잘 뜨고 있죠? 타이머 잘 나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약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을 정도로 35페이지의 4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의 4번. 자, 이 문제는 무의 노자 나왔잖아. 그럼 도가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 약간 좀 내가 사상사 문제를 좀 내겠다는 그런 필인 거고, 여기서 더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뭐 지금 볼 건 아니고요. 참고로 말하면은 요 파트 지금 내신 만점 공략하기 요 우리 지금 스텝 2를 안 풀고 있잖아. 이 스텝 2는 그냥 복습한답시고 풀어도 되고요. 내가 이거는 별도로 해설강의 찍어서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페이지죠. 자, 38페이지 1번 문제부터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야. 네, 맞습니다. 자, 정답 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철제 모습과 우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선생님이 이 시기에는 중국에 철기가 도입되어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우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고, 황제 지배체제는 진나라 때부터죠. 그리고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채택되려면 전한 시기가 될 거고, 토지를 국유화하려는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럼 신나라. 그리고 대토지를 가진 호족이 지역사를 지배했다면은 전한 신후한 통틀어서 그냥 한나라라고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평가원 응용 문제네요. 자, 명철한 군주는 무신하가 법을 벗어날 궁리를 못하게 하고 법의 적용에 온정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행동은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이
얻게 한다. 법과 사상이죠. 가는 나. 힘으로써 남을 복종하게 하면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덕으로써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면 진정으로 복종하게 된다. 나는 유교 사상입니다. 육아 사상. 기억. 자, 간은 인위적 제도를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인위적 제도의 배격은 도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얘네는 오히려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니은. 동중서는 나를 정치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렇지. 니은 맞고. 디귿. 가와 나는 분서객류로 탄압받았다. 가는 아니고요. 나는 맞지. 마지막 리을. 가는 진대. 나는 한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1분 가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서 다루는 왕조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화폐가 하나로 통일되었대에 의해서 블라블라 샬라샬라 하니까 반량전이란 걸 통해서 전국에 유통시켰다. 화폐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자, 오른쪽에는 흉노를 토벌한 후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축조를 시작했다. 블라블라 나오고 있어. 그러면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네. 어쨌든 그럼 진시황제 때 이야기니까 정답은 2번 전서체에 관한 걸로 보면 되겠고, 사마천이 편찬한 사계를 읽는 학자는 전한 때 볼 수 있을 거고요. 제자들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오경 박사는 한나라 무제 때. 쌀 5마를 내고 오두미도에 입교하는 농민은 후한 말에요. 그리고 호경에서 나급으로의 촌도를 준비한다. 자, 호경에서 나급으로 촌도하는 거 주의 동천과 관련돼 있지. 주나라겠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1분 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황제의 업적에 대한 탐구 활동을 옳은 것은 돈과 곡식을 담당하는 관리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의 말을 빌려 산과 바다는 천지의 보고로서 모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에 속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적으로 동전을 주저하거나 소금을 만들거나 하는 자는 벌로 왼발에 쇠로 된 촉새를 채우고 기물을 몰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황제에게 아뢰어 청하였다. 염철전매제 관한 거니까 한 무제로 가면 되겠지. 자, 군국제는 한 고조, 토지국야 정체는 신나라의 왕망, 균수법과 평준법을 시행한 배경, 정답 3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국가 중대사의 점을 쳐서 결정한 효과는 상나라로 가면 되겠지. 제후에게 영토를 지급한 후 얻는 대가라면 주나라로 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기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노트로 갑시다.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자, 어, 9번째 내용은 중세 중국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내용인데, 중세 중국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파트,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어, 쭉 송원, 송원, 송나라, 원나라까지 시기를 우리가 중세라고 보는데,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맞지? 한나라가 있어. 네. 이쯤 되면 약간 좀 텐션이 원래 낮아질 때거든. 원래 세 번째 타임이 항상 애들 보면 세 번째 타임은 애들이 처져 있어. 그래서 최대한 텐션을 끌어올려야 돼. 마지막이잖아. 웃어요, 웃어. 자, 한나라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나라가 들어서지. 위나라. 근데 위나라만 들어설까? 아니죠. 두 가지의 나라가 더 있습니다. 바로 총나라랑 오나라가 있어. 근데 이 나라들이 모두 위나라로 합쳐집니다. 다시. 자, 위나라로 합쳐지면서 이 위나라가 진나라가 돼요. 근데 이 진나라가 다시 어떻게 나뉘냐면은 두 개로 나뉘지. 진나라가 자, 뭔가 좀 선이 잘 안 이어지는데 진나라가 서진하고 동진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북조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야. 자, 빨간색으로 서진 오른쪽에 북조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동진 쪽에는 남조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진 가기 전에 서진 북조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 자, 서진 그 다음에 5호 16국이라고 해서 다섯 개의 유목 민족 흉노, 선비, 갈, 저강 옆에 적을게요. 흉노, 선비, 갈, 저, 강과 같은 이런 다섯 개의 유목 민족이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요. 얘는 원래 저 북쪽에 살다가 내려온 애들이거든. 그래서 남하라 하고 16개 나라를 만들어. 그럼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한족들은 밑으로 내려간 거지. 그게 이제 동진 내려간 거고. 그리고 556국 그 다음 시기는 이 556국을 통일한 북이라는 나라가 있죠. 파란색으로 바꿀게. 왜냐면은 이 나라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자, 북이 그 다음에 이 북이가 멸망을 하고 두 개로 짜갈려져요. 바로 동위와 서위로 나뉜다. 동위와 서위로 나뉘고 동위, 서위가 각각 북제와 북주로가 이때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라고 하는 자가 만든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수나라다. 그 한편 왼쪽 남조는 어땠냐면은 남조는 남쪽이지. 자, 동진 다음에 제, 진 이렇게 가다가 수나라로 이렇게 합쳐진다. 이때 제나라 같은 경우는 남제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했고 이 동진, 송제, 양진의 양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백제 무령왕 때 그 교류했던 그 나라기도 합니다. 자, 요 상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로 가고 당나라에서 5대 10국 시기를 맞이하게 돼 분열기지. 자, 분열기를 끝내고 송나라가 됩니다. 근데 송나라가 되는데 근처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 근처에 이 시기에 요나라라고 하는 유목 민족들의 나라가 있고 거란이제. 그 다음에 금나라라고 하는 여진족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송나라가 금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북송이 되고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되고 남송 그런 과정에서 남송이랑 요 금 모두 싹 다 합친 원나라가 등장하게 된다. 근데 이 원나라도 명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오래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사 흐름을 딱 중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한나라에서 위나라 바뀌고 위초고 나뉘어지고 거기에 다시 진나라 합쳐지고 그리고 동진 분리되면서 사실은 서진이로 바로 이름이 바뀌긴 바뀌는데 뭐 이렇게 하고 56국 북이가 다시 동이서이 쪼개지고 북주가 되고 요때 하나 추가할까? 이 시기 질서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돌궐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더라라는 것까지 추가 좀 해줄게. 쭉 갑니다. 당나라 때까지 쭉 간다.
자, 그 다음에 남조 같은 경우는 송제, 양진 나뉘어지고 수나라에 합류해서 중국이 다시 또 통일 왕조로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자, 그래서 자, 뭐 나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다시 위, 진, 남, 북, 조.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 끊어. 요 위쪽을 위, 진, 남, 북, 조 시대. 그리고 수당 끊어. 수당 시대. 그리고 여기를 이제 송원시대다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송나라 이후부터 사실 뭐 송원 명청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묶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양이 겁나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딱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한창 다 분리되고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나는 그 시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 위진남북조 시대 첫 번째로 나온 건 인구이동인데 사실 이거는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파트인데 내가 이걸 끌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사에도 비슷한 파트인데 이게 다 글로 적혀 있어, 줄글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동아시아사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3초지도 먼저 그릴게요. 한국사 3초지도 그려주고 그리고 위에 연해주 아래쪽에 야오허 산둥 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진나라가 어쨌든 있거든요. 원래 진나라가 있었지. 화북이 이렇게 있었지, 진나라가. 근데 지금 누가 내려오는 거야? 오호라고 하는 애들이 흉노, 선비, 갈저강이라고 하는 오호라는 유목민족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어. 맞지? 그런 과정에서 진나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한족이 정착하는데 자, 그 당시에 강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장강 이남을 보통 강남이라 하잖아. 그리고 황허강 주변을 황허강 이북을 보통 화북이라 많이 부르고 전체적으로 황허강과 창장강 그 사이 고지역들 중원이라 부르지 우리가. 그 당시에 강남 지역은 굉장히 불행한 땅이라고 여겼었어. 원래 진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그 중국인들의 생각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저쪽은 완전 험악한 땅이고 좋지도 않은 땅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늪이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농사 짓기에 최적합입니다. 농사만 지으면 짓는 족족 잘 돼요. 기후도 좋아요. 몬순기어야. 그 이름하야 몬순기후야. 야, 농사 짓기 얼마나 좋겠니? 농사만 지었다면 샤샥 다 얻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땅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거기서 한참 붐을 이렇게 붐. 그게 이제 송나 남송 시대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그런 과정에서 진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진나라 폐제 때 영가 뭐 진회제 영가 5년에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311년이에요 그때가. 그때 저 오호가 막 내려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회수를 건너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진나라는 왕실이 내분. 네, 그래서 황실 내분으로 인해서 일부 세력만 밑으로 내려가고 남은 잔류 세력이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 잔류 세력은 오호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고 남은 내려간 세력들이 동진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317년에 건강이라는 지역에서 네, 건강은 이쪽 지금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더라. 자, 토창민 돼지 토창민 vs 이주민. 근데 이주민은 플러스 문벌 정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토창민과 이주민이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렇게 좀 표시해줘야 될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맞지? 토창민과 이주민이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벌 정치라고 해가지고 너무 그렇지 우리가 아는 그 송나라 문치주의처럼 너무 글로서만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 동진 멸망하지. 그래도 동진이 멸망해도 성과를 거둔 게 무엇이냐면은 창장강 유역을 개발했기 때문이야. 창장강 유역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벼농사를 보급시켰기 때문에 사실 원래 기원전 6천년경에 이 지역에 벼농사를 하고 있었 해요. 어쨌든 이제 벼농사를 보급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다. 참고로 아까 내가 말했던 남송이라는 시대는 송나라가 북송 남송으로 나뉘고 그 남송을 얘기한 거야. 송제양진할 때 그 송하고 다른 송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한편 북위는 5, 16국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전진, 그 순도라는 승려를 보내가지고 고구려 소수림왕한테 불교를 전파해줬던 그 전진이 5, 16국 중에 하나고, 그 동진의 마라난타, 그 동진이 중국 남조의 동진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5, 16국을 싹 통일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선비족의 나라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북이라는 나라는 선비족의 나라야. 선비족. 옛날에 이것도 선미라고 들이쳤다가 겁나 욕먹을 뻔했는데. 음. 그래서 이 북이라는 국가는 선비족이 운영하고 있었고, 자, 그 중에 단연 효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아주 대표적으로 북위에서 나오는 황제예요. 딱 한 명 나와, 북위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이 한화 정책이란 걸 하게 되고, 거기다가 잘 안 보인다, 이거. 다 있어야지. 자, 한화 정책. 중국스럽게 가겠다. 그러니까 한족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균전제라는 걸 시행하게 돼. 자, 한화 정책은 파란색으로 호한 융합적 성격을 띠는데 이게 뭐냐? 오랑캐 호자야. 그래서 유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섞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이 선비족의 성씨가 뭐냐면 탁발씨였거든. 탁발씨. 이 탁발씨를 갖다가 어떻게 바꿨더라? 원시로 바꾸고 호복이라든지 오랑캐들이 옷이라든지 있죠. 변발. 앞에 머리 다 빼고 뒤에 머리 따 놓는 거 있지. 그 변발을 폐지시키고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그리고 균전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ing 형태로 쭉 이어져 가요. 중국 내에서. 거의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은 균전제가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균전제가 당나라 넘어서 송나라 거의 원나라인가 명나라 가서 없어질걸 균전제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자, 화살표 오른쪽에 자, 효문제가 죽고 나서 선비족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선비족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동위와 서위로 나눠지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사회 가자. 사회는 자, 파란색으로 구품중정제. 우리가 한나라 때 봤던 그 향거리선제 있지. 향거리선제. 그 제도가 좀 더 확장된 게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다. 자, 이 제도는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을 도움을 주었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 지역의 그런 유능한 인재들만 뽑고 미리 그걸 결탁을 해가지고 입을 맞춰가지고만 뽑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나라에 가서는 이 제도가 없어진다. 자, 문화로 가면은 불교랑 도교랑 예술을 볼 건데 먼저 불교의 북쪽. 자, 대규모 석굴사원이 등장한다. 대규모 석굴사원. 자, 세 군데라 내가 적을 건데 첫 번째 윈강사원, 두 번째 룽먼사원, 세 번째 둔왕사원. 자, 이 당시 생각은 이거였던 거야. 사원, 대규모 석굴사원을 더 크게 지으면은 국력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더 비익하게 더 비익하게 짓는 거야 이때. 자, 그리고 남조 같은 경우는 동진에 법편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법편이라는 승려가 불국기라는 책을 쓰고 그 당시 구마라스입이라고 해서 저 서역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서역의 불경을 번역하더라. 구마라스. 그리고 강승회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강승회라는 사람은 저기 어디냐 그 오나라 위초고 시대 때 오나라에 가서 그런 이제 불경을 전파하고 그랬다. 자, 그리고 남조의 양나라의 무제가 불교에 지원을 하게 되지. 자, 그리고 도교의 청담사상.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그냥 도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중림칠현
얘기했었지 전에. 그리고 그래 그 대나무 숲에 모여 사는 7명의 현자들, 그리고 인물을 평론하고 철학적인 논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섞여가지고 도교가 된 거야. 거기에 노장사상까지. 자,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 밑에 도교는 내가 이걸 왜 넣었냐면은 이거를 종교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였어. 태평도랑 아까 봤던 우리 오두미도 있지. 그 오두미도를 갖다가 플러스 도가사상 썼고, 섞었더니 이거 아주 좀 잘 굴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부기에 구겸지라고 하는 사람이 교단을 정비한다. 그래서 도교가 하나의 종교의 역할이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예술은 자 귀족적이라고 되어 있지. 아까 얘기했던 도연명의 귀거래사 돌아갈 기자예요. 그리고 고개지의 여사잠도, 이건 그림이에요. 여사잠도. 자, 요 그림까지 딱 써주면은 위진남북조 시대는 됐습니다. 자,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수나라까지만 딱 나갈 거거든. 수나라.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를 펴가지고 수나라 가보도록 할게요. 아휴,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까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나라까지 하고 그 교재 한번 보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꾸고. 자, 수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합니다. 양견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한다. 이게 581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북주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온 나라인 게 수나라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가 점점 세력을 키워서 589년에는 결국 남북조를 통일시켜버려요. 아까 말했던 이 양견이 수나라 문제고요. 양견. 자, 그리고 수나라 양제 이러면 사과 품종 중에 하나는 양광. 이런 아재 개그에 좋아하면 참. 양광 먹어봤어요? 사과 품종 중에 양광. 뭐 홍옥 이런 것도 있잖아. 양광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새콤해 사과가. 약간 새콤한 그런 품종. 뭔지 모르겠다고 부모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과 품종 중에 양광이라는 게 있거든. 홍옥도 있고 또 뭐 우리 부산 알지? 부산은 부산 하나? 갑자기 사과 토크. 네, 다음에는 진짜 사과를 두고 사과 토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과 애플 이렇게 애플 3개 딱 놔두고 이제 사과에 토크를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네, 밤 11시 58분에 12시를 2분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이런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자, 수나라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까 3번 추가 자료 교환에 3번에 율령 체제에 대해 적어줬어. 율령 격식 나눠서 적었는데 그 적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 수나라 문제 때 율령 체제를 정비하고 율령 체제를 딱 정비해서 우리가 이런 말 했어요. 수나라 때 중국의 율령 제도는 싹 정비됐다. 그게 당나라로 이어져서 당나라 때 그 율령이 동아시아 전체로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리고 이때 균전제 남아있지 아직. 그 부기의 효문제의 균전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조용조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세금 걷는 거예요. 조용조 그리고 부병제. 여기서 수나라 문제가 이런 걸 하고 또 그 고품중정제 문제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고품중정제 폐지.
그러면은 이런 인사주들을 없앴으니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무엇이더라? 과거제더라. 과거제를 시행하게 된다. 자, 참고로 스님님, 수나라 왜 이렇게 짧아요? 왜냐면요, 수나라 황제 두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멸망해요, 수나라는. 자, 수양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수나라 양제는 우선 파란색으로 대운하를 건설하거든, 대운하. 이때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다 마무리는 짓지 못하고 당나라 때까지 가서도 공사는 이어지게 돼요. 자, 이때 탁군에서부터 탁군 베이징을 얘기한다. 탁군에서 러양까지 이은 요걸 뭐라 부르냐면 통제거라고 부르거든. 통제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료에 나오더라고요. 사료에 수능 기출에 나오더라고요. 통제거. 그리고 그 외에 러양에서부터 양저우까지 영제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제거. 그 외에 뭐 광퉁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길 이름이다. 길 이름 한마디로 물길 이름. 자, 그리고 돌궐이라든지 안남. 안남은 베트남인데 이때 항상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지. 안남을 제압하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원정하기 위해서 총 몇백 몇십만의 군대를 보냈습니까? 몇백 몇십만의 113만의 대군에다가 별동대 30만 대군까지 143만의 대군을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러 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돼? 세대해버렸죠? 세대해버렸죠? 예, 망했어요 수나라. 그러게 막 군사 써가면서 했지만은 세대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612년에 결정적으로 살수대첩에서 수나라가 확 깨지게 되면서 수나라는 멸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서 이런 대운하 건설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것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고구려 원정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이 반란이 618년에 결정적으로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중국사 오늘 수나라까지 했고요.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를. 자, 줄이도록 할게요. 밑에 빈칸이 남죠. 밑에 빈칸은 뭐 필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필기하면 되고 참고로 말하면 그 당나라 밑에 있는 4번 있지 이거는 경제사회문화 쪽의 4번입니다. 이거 미리 얘기하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41페이지 가기 전에 40페이지 40페이지 거기 보면 미진남북조 시대 전개 있지 그거 보면 되고 그 밑에 쪽 내려가면은 수나라의 대운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운하 통제거, 영제거, 강남하, 광통거 이렇게 있지. 자, 그다음 오른쪽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품 중정제의 실시. 자, 지금 중정관에 두어 구품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의 높고 낮음이 그의 뜻에 달려 있어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천재의 권한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의 상품에는 천한 가문이 없으며 하품에는 권세 있는 가문이 없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니, 자, 구품 중정제는 각 지방에 파견된 중정관이 관할 지역의 여론을 토대로 인재를 구품으로 나누어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미 호족 세력이 지방의 여론을 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족의 자제가 상품에 추천되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들 유력 호족은 문벌기족으로 성장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품 중정제가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료 2번 남북조 시대의 문화를 봅니다. 여기 보면 민강석굴의 불상 있지. 요거 잘 봐야지. 요거. 자, 오른쪽에 도연명의 기걸에 서 있습니다. 돌아가련다. 세상 사랑과 교류를 끊고 세상과 나는 서로 잊고 말지니 다시 한번 관리가 되어도 거기 무슨 고할 것이 있으리요. 친척과 정전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고 검은과 책을 즐기며 시름을 지으련다. 녹기금 그리고 책 읽고 강호 한정하겠다는 거야 뭐야 즉 뭐야 당시 지식인으로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야. 도교 사상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의 통치제도는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
맨 뒤에 보면은 그 스텝 3 1등급 정복하기 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번, 2번 문제긴 한데 오늘 이건 안 풀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까지 다 배우고 문제를 풀려고 이 파트는. 참고로 2단원부터는 저거 일본서도 섞여 있어가지고 일본서도 골라내고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44페이지에 1번 문제로 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문제네. 실제로 이제 요런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요런 문제 내놓고 애들 골리는 거지. 자, 1번 문제 1번 줄 테니까 풀어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한 이후의 왕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5호 16국이죠. 서진이 생략된 이유는 서진은 5호 16국에 금방 발려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고요. 그러면은 가가 5호 16국 있고 나가 그 5호 16국을 통일한 북위가 될 거고 가는 동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호환 융합 정책은 가가 아니라 나. 자, 문벌 정치의 폐단 등으로 멸망하였다 하면은 다가 되겠지. 그리고 황소의 나는 당나라 때 있었던 난이고요. 대우나 건설은 수나라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볼만한 문제가 45페이지 7번 문제는 단순 그냥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 이거 지금 뭐 영재거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대우나 관한 내용이잖아, 맞지? 그럼 그 대우나 건설의 수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절대 3번으로는 가지 마라 그 얘기야. 내가 알겠지? 내가 몇 번이라고 답은 얘기 안 할 건데 제발 3번으로는 가지 마라. 왜냐? 창장강 유역의 변동사가 보급되려면요. 알지? 난 알 거라 생각해. 진나라가 그렇지 남하하면서 동진으로 되면서 그때 보급되었다라는 얘기를 또 했고 이미 사실 그 지역에서 농사가 벼농사가 창장강 이남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돼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6000년경에. 자,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도 다 받고 됐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당나라부터죠. 다음 시간에 당나라하고 문제 풀고 송원 명청까지 나올 수 있나? 어쨌든 명청까지 다 못 나올 것 같긴 한데 원나라 뭐 요금사 이런 유목민족들 국가들 역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고요. 자,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